자, 오늘은 골재 중의 유해물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재 중의 유해물.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이란 먼지, 점토 덩어리, 또 침리, 실트라고 하죠. 운모질의 미세입자, 이탄질, 부식토 등의 유기물 및 화학염류 등으로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안전성 등을 해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표준 지방서의 장골재와 구름골재의 유해물의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표 4.13을 보면 장골재의 유해물의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입니다. 점토 덩어리는 최대 1% 이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0.08mm체 통과량은 3% 이내야 된다. 자, 0.08mm는 이게 호칭 지수라고 했죠. 실제 지수는 0.075mm. 남바는 200번째. 외워야 됩니다. 자꾸 여러 번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탄, 깔탄 등의 밀도 2.0g/입방센치의 액체에 뜨는 것, 이거는 중요한 거 5%, 기타의 경우 1%. 그 다음에 염화물 0.02%, 이거 지난번에 외우자겠죠. 0.02%. 그 다음에 구름골재의 유해물의 함유량의 한도, 점토 덩어리 0.25, 그 다음에 연안석편 똑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책 79페이지를 돌아와서 점토, 침리, 운모 이런 것들은 골재의 표면에 밀착되어 있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빈배합 시 반드시 유해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10% 정도의 미세물질이 들어간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골재의 표면에 밀착되어 있으면 시멘트 풀과의 부착을 해쳐서 강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그래서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근습 또는 동결 융해 등에 의하여 덩어리가 파괴되거나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탄, 갈탄입니다. 석탄, 갈탄 등은 가볍고 강도가 낮다고 합니다. 이 양이 많으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아지며 외관을 해친다. 그리고 석탄, 갈탄 중의 황성분은 물 공기와 반응하여 황산을 만들며 다시 황산은 석회봉과 반응을 일으켜 팽창성 물질을 만들고 철근을 부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안석편입니다. 연안석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강도가 저하된다. 이들 골재는 일반적으로 온도, 습도의 변화와 동결, 융해 작용에 의하여 큰 최적 변화를 일으키며 콘크리트의 균열, 박리, 붕괴 등의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기불순물입니다. 부식토, 이탄 등 속에 후민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이 시멘트 속의 석회와 화합하여 석회 후민산 비누를 생성하며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후민산이 많이 들어있으면 응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향이 생깁니다. 후민산이 모르타르 압축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후민산이 만약에 없을 때는 물시멘트 비가 25%일 때 초결 2시간 10분, 종결 3시간 10분까지 해가지고 강도가 이렇게 1일, 7일, 28일에 아주 완벽한 강도가 나오지만 시멘트 중량의 1% 정도의 후민산이 들어가면은 응결이 초기에 되지 않고 종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압축 강도가 일어나서 28일 강도에서 가더라도 많은 이런 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염분입니다. 염분은 바다 모래 등과 같은 염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모래를 철근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면 철근과 반응하여 철근 부식을 유발시켜서 콘크리트의 장기 냉구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철근의 부식은 해수 중의 염화물 중에서도 주로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등이 주 원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 81페이지의 알카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카리 골재 반응, 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꼭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알카리 골재 반응은 시멘트 중의 알카리 성분, 그래서 Na2O, K2O, 그래서 여기 보면은 Na 성분, K 성분, 이 성분이 시멘트 풀의 모세관 공급 중의 수소나 칼슘을 함유한 고알칼리성의 공급 용액과 골재 중에 함유된 반응성 실리카질 광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정의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그래서 반응 생성물의 형성과 알칼리 실리카 계열의 흡수에 따라서 콘크리트 내부에서 국부적인 팽창이 생기므로 이를 통해서 콘크리트의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유발된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30년대 후반 미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에 의한 피해를 콘크리트 중의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골재와의 반응이라고 스타나톤이 보고한 후에 최근에 중동, 영국, 일본 등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피해 보고는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 잠재 반응성을 가진 골재의 존재만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의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의 메커니즘은 알칼리 실리케이트 반응, 그리고 알칼리 실리카 반응, 알칼리 탄산염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칼리 실리케이트 반응, 두 번째 알칼리 실리카 반응, 세 번째가 알칼리 탄산염 반응.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알칼리 골재 반응은 알칼리 실리카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칼리 골재 반응은 이 알칼리 시멘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리 금속,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이런 성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하는 골재가 존재를 하며 또 물이 거기에 투입이 될 때 이 세 가지의 3대 주 요인이 하나도 없으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이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교량의 하부에 콘크리트에 이렇게 아주 거북이등 같은 균열이 생기게 되고, 이거 보면은 균열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이런 균열이 생기게 되고, 또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반응환, 이러한 환 모양의 이러한 반응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이 콘크리트의 성능 저하, 이게 상당한 중요한 콘크리트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반응성 광물. 자, 알칼리 골재 반응입니다. 반응성 골재. 시멘트 및 기타 재료에 공급되는 일정량의 알칼리량, 알칼리 금속, 그리고 반응을 촉진하는 수분, 물,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발생하게 된다. 자, 이러한 알칼리 실리카 반응을 일으키면은 콘크리트 내부의 골재 주변에 새까맣게 테두리가 쳐지는 반응환을 관찰할 수 있으며, 반응이 계속 진행하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반응으로 생성한 알칼리 실리카 겔이 표면에 얼룩져 나오게 됩니다. 이 겔은 탄산화 반응에 의해서 백색 물질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콘크리트의 구조물 표면에 나타난 균열은 불규칙적인 그물상의 균열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알칼리 실리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칼리 실리카 반응에 생성된 콘크리트 내부의 알칼리 실리케이트 겔은 콘크리트 내부에서 팽창을 합니다. 여기서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겔의 팽창 압력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본래 알칼리 실리카 반응은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의 화학 반응으로서 알칼리 실리카 반응에 의해 발생된 콘크리트의 팽창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을 다시 그림으로 자세히 보면은 알칼리에 대해서 반응성 있는 골재가 존재를 합니다. 이걸 확대시켜 보면은 이 시멘트가 알칼리와 반응하는 것은 골재 중의 반응성 실리카 혹은 규산염이 들어있는 골재가 알칼리성 성분 K나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이나 나트륨과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습기 보습에 의해서 골재 표면에 겔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겔이 형성이 되면은 이 겔이 팽창 압력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표면에 인장과 압축 응력이 발생되며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균열 발생으로 인해서 붕괴가 일어났을 때까지 가게 되죠.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은 중요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공기술사 시험을 칠 때도 이 AAR이라고 알칼리 어그리게이트 리액션,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공기술사의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골재의 AAR의 정의, AAR의 발생 필요 조건, 그 다음에 AAR 발생 메커니즘과 문제점, 그 다음에 AAR 종류, 그 다음에 AAR 현상, AAR의 원인과 대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면은,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이것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0점짜리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공기술사 시험을 칠 때는 이러한 답안을 잘 작성해서 또 기술사도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골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칼리 실리케이트 겔이 만들어짐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팽창이 일어난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요인 하나, 첫 번째, 시멘트 등가 알칼리량이 0.6% 이상이 되면 알칼리 골재 반응으로 위험하다. 0.6%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등가 알칼리는 나트륨과 칼륨이 있다. 그죠? 두 번째, 습도. 건습이 반복되면 팽창이 발생한다. 세 번째가 반응성 골재. 오팔, 옥수, 트리디마이트, 화산성 유리, 음이정질 석영 이런 것들이 알칼리 골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알칼리 골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면 시멘트, 습도, 골재 이 세 개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설명에 알칼리, 실리케이트, 겔이 콘크리트 내부에서 팽창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고 적어주면은 여러분들 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이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암종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유관 관찰, 편광 현미경 관찰, 분말 X선 회절로 이용한 관찰이 있습니다. 또 알칼리 함유량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알칼리 골재 반응의 반응성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팽창량 시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코어의 촉진 팽창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손상도를 추정하고 앞으로 진행될 팽창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실리카 겔이 있으면은 골재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실리카 겔을 확인해서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습출물, 이 백화인가 또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생성물인 실리카 겔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대책을 보겠습니다. 대책은 똑같습니다. 대책도 시멘트, 습도, 골재 이 3대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바로 대책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0.6% 얘기했죠. 등가 알칼리량이 0.6% 이하의 저알칼리 시멘트를 사용해라. 또 습도는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성이 있는 피복을 두어 수분의 침투나 이동을 방지해라. 또 건습이 반복되면 팽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지해라. 골재의 반응성 실리카를 한계값 이하로 사용해라. 반응성 골재는 또 아까 오팔, 옥수, 트리디마이트, 화산성 유리, 음미정질 석영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대책이 되죠. 그래서 원인과 대책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경량골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 경량골재입니다. 경량골재 및 중량골재. 자, 경량골재란 무엇이냐?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형화, 장대화됨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자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콘크리트의 자중을 경감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콘크리트 중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골재의 경량화를 통해서 콘크리트의 자중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중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기건 비중 2.0 이하의 콘크리트를 경량 콘크리트라 하며 이에 필요한 골재를 경량 골재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경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골재를 경량화해서 콘크리트의 중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죠. 경량골재에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가 있습니다. 천연산에는 경석, 화산석, 응회암, 용암 등이 있으며 인공 경량골재에는 팽창성 혈암, 팽창성 점토, 플라이애시 등을 주 원료로 하여 소성한 인공 경량골재, 또 팽창 슬래그, 석탄 찌꺼기와 같은 산업부산물 경량골재 및 그 가공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경량골재는 원래 약하고 모양도 나쁘므로 고강도를 요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토목 구조물용 경량골재로서는 가볍고 강한 구조용 인공 경량골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인공 경량골재는 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결, 강경하고 적당한 흡도를 가지며 품질의 변화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공장의 제조 방법이나 품질 관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호한 품질의 경량골재를 얻을 수 없으며 이것을 사용한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소유의 품질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경량골재 사용 시에는 양질의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경량골재를 적은 비중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여기때는 또 적은 비중입니다. L과 M과 H로 나눠지죠. 그래서 장골재는 L은 1.3 미만, 그리고 H는 1.8에서 2.3. 그래서 L이 가장 가벼운 라이트, 가장 가벼운 경량골재가 됩니다. 구름골재도 1.0 미만이 L이죠. 또 실적률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실적률은 A와 B가 있는데 모르타르 중의 장골재 실적률, 구름골재 실적률 해가지고 실적률이 50%, 60% 이상일 때를 경량골재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경량골재의 압축 강도에 따른 분류가 또 있습니다. 압축 강도에 따라서 압축 강도 400은 40메가파스칼 이상, 300은 30에서 40메가파스칼, 200은 20에서 30메가파스칼, 100은 10에서 20메가파스칼 이래가지고 강도에 따라서 분류도 하고요. 또 단위 용적에 의한 경량골재를 분류할 때는 15 하면은 1.6 미만, 17 하면은 1.6에서 1.8, 19는 1.8에서 1.2, 21은 2.0 이상이 2.0 톤 퍼 입방메다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량골재는 종류가 구조용 인공경량골재, 비구조용 인공경량골재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조용은 아무래도 하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단단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 구조용은 팽창 혈암, 팽창 점토, 팽창 점토판, 소형 플래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비조립형, 조립형, 파쇄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용은 소성 규조토, 팽창근 진주암, 팽창 흑요석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경량골재가 구조용과 비구조용으로만 나온다 하는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량골재는 비중, 흡수율, 단위 용적 중량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평창성 혈압을 많이 쓰는데 적은 비중에서 장골재의 비중은 1.5에서 1.8, 공골재는 1.2에서 1.5. 또 24시간 흡수량은 이 흡수율이겠죠. 양이 아니고 율입니다. 18에서 12%, 공골재는 6에서 10%. 또 단위 질량은 이것도 단위 용적 중량과 같은 말입니다. 장골재에서는 800에서 1200 kg force per 입방메다. 구름골재는 650에서 900 kg force per 입방메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입도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경량골재의 입도의 범위입니다. 자,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벽 분율을 가지고 이렇게 각 체별로 해서 이렇게 중량벽 분율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범위가 이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경량골재를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구성 및 불입률입니다. 불입률이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불입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임률. 불임률이란 굵은 골재 중에서 물에 뜨는 정도의 가벼운 입자의 함유율을 말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불임률의 정의. 또 묽은 반죽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시공 중 떠올라서 분리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보통 골재와는 반대로 콘크리트 중에서 떠오르는 분리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재의 불임률이 10%이면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약 10%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률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대략 압축 강도가 28일 강도에서 불임률이 제로일 때 87.7 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콘크리트가 10%가 되면은 37.7 메가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이 41.7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약 90% 정도의 강도가 되죠. 불임률이 50%가 되면 이렇게 32.3, 약 77% 정도, 0% 대비의 강도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임률이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임률의 정의,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경량골재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